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대리인은 유효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한 법률 행위의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 효과라고 합니다.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행위로서 대리인은 대리 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현명주의라 하며 본인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였다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경우는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라고 할 때는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법률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유권이라는 말은 보통 생략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에서는 무권이란 말을 꼭 써주셔야 하며 권한이 없는 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에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인 광의의 무권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인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포함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해, 대리 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인할 수도 있으며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권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대리행위를 한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계약을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철회권의 경우 계약 당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추인이 있게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중 일부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하는데 창출되는데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표현대리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으며 125조, 126조, 129조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이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책임으로 인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1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 본인이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어느 정도의 외관 창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민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127조와 128조에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27조와 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기존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으나 117조와 128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대리인은 더 이상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마치 권한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권 소멸 전에 대리권을 수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이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리권의 체계를 중심으로 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30조에는 무권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권대리는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 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무권대리인이라는 행위에 대해 본인은 원칙적으로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인이 자기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행한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이 대리권 외관 발생에 대해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민법상 표현대리는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가 되며 표현대리도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본인의 외관 창출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소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표현대리부터 살펴보시면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를 표현대리라 합니다. 표현대리의 종류에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세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유권대리가 되겠으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이러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제3자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본인은 그 타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타인,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그 타인과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함을 이야기했던 그 제3자, 그 타인과 그 제3자만 해당합니다.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제3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리행위를 하는 그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그 타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그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대리권 수의 표시를 받은 제3자가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 대해 대리권이 실제로 수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어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11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인은 유효한 대리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월권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나 월권 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의 월권적 대리행위를 정당한 대리권의 범위 내인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월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126조의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11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대리권과 월권 행위의 경우 같은 종류여야 하느냐 아니면 굳이 같은 종류의 필요가 없느냐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을 넘는 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반드시 동정이거나 유사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월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거래 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126조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흔히 문제되는 경우가 대리인이 본인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이나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팔아달라는, 매각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제3자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은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정당한 이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를 보다 세심히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런 월권 대리 행위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준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월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담보권 설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126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는 민법 제827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 있어서는 법률상 배우자 간에는 서로가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상가사 대리를 행함에 있어 현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부부라는 신분으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지위로서 이러한 대리권은 법정 대리가 되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가사 대리권을 넘는 표현 대리를 인정할 경우 이는 부부 별산제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처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수령한 매매 대금을 가지고 남편의 입원비나 가족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면 이러한 것은 이런 남편 부동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에 기한 정당한 것으로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관련 조문을 보시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7조와) (128조에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한 이런 사유에 의해 대리권이 소멸한 기존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117조와 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여 대리권이 없어진 자가 대리권이 소멸하여 정당한 대리인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창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보호해주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7조와 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였고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1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9조와 관련된 129조 조문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에게 기존에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7조와 128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리권이 소멸한 그러한 대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임에서 무과실인 제3자야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법률을 하였을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제도가 11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을은 자신이 넘겨받은 부동산 등기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였습니다. 갑이 을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달라는 범위 내에선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을 받은 을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갑이 을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과 관련한 서류를 주었다는 외관 창출의 책임이 있음으로 인해 기본 대리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인의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 갑의 처 을은 남편 몰래 남편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였다. 이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1번 문제와 달리 2번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서류를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권한 없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부부관계이므로 이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했다면 기본 대리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갑의 처 을은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갑의 인감을 사용하여 갑의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여 그 돈으로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 사안은 아까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한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그 처분에 11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사례부터 해답을 보시면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기본 대리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표현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인정을 지참하고 있고 담보 제공,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믿은 상대방은 이래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무권대리인, 기본대리권을 넘은 월권대리인의 부동산 매각 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이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부부관계이므로 이것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처는 남편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가 되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경우와 달리 3.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부인이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를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 등 일상가사에 사용한 경우 남편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인간 상태, 즉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있지 않은 남편을 위해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으로 일상가사에 활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비에 충당한 경우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므로 비상가사가 되겠습니다. 비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본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무권대리에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으며 여기서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권대리인은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행위로 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인도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30조부터 13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조에는 무권대리라고 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의 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자신이 법적 효과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그 행위는 유효가 되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제131조에 의해 최고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그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상대방이 정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이러한 최고권을 134조의
철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철회 이전에 상대방의 철회 이전에 추인을 했다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 해야 합니다.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면 추인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알았다면 그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제133조에서 추인의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진 못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제135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며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받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135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권대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본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하여 법적 효과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법률행위 시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으나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을 거절할 경우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추인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 다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인 거절에 의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권대리인 상대방도 채거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이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것인지를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대방이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바란 경우에는 그 확답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불확정한 법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본인의 추인 전까지 자신의 무권 대리인한 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추인 거절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철회는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 대해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자만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135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권대리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다시 이행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135조 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면 과실이 없는 선이 무과실이어지만이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것을 요합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와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행위에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해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리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